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채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채널은 부동산만 이야기하는 채널 아닙니다. 여기 재생 목록에 보시면 알겠지만, 육아, 인공지능, 부동산 재테크, 그 다음에 경제 석학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부동산 쪽으로 많이 했는데, 틈틈이 육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애는 어느 정도 다 키웠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좀 일도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부동산 이야기만 계속 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 시청자분 중에서 한 40% 가까이가 여성분이고 해가지고, 이 여성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남성분들이 조금이나마 있죠. 이해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성분들이 육아로 그동안 인생에 있어가지고 짧게는 한 2, 3년, 길게는 10년 동안 삶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그런 남자도 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좀 내용이 이 남성들한테는 거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성들한테 이 육아에 대해서 제가 짧은 경험이 오랜 경험과 힘들었던 그 여성들의 어떤 5년, 10년 동안의 삶을 대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자, 애 볼래, 밥 갈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옛날 할머니들이 말을 하죠. 근데 참고로 저는 밭도 갈아봤고 애도 키워봤다. 그래서 제가 공부는 적지 않게 했습니다만은, 제가 어디 가가지고 공부했다 이렇게 내세울 만한 건 없는데,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애 받는 거는 저보다 많이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거다.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더 고생하는 분도 많았겠지만, 제 남대로 이야기하기에 기저귀는 제가 제일 많이 갈아봤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 당시 육아책을 쓰고 할 때는 조금은 또 경상도 오리지널 남자다 보니까 좀 내세우기 어렵습니다만, 지금은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 다른 일도 많이 해봤지만 제 지인들 중에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들의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이 있죠. 이 육아를 전담하는 엄마들에 비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보잘것없더라. 그래서 오늘 육아를 전담하는 여성분들, 특히 맞벌이 하면서 있죠. 애를 키워 오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시는 여성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고자 같이 육아도 해봤던 이런 남자도 있다라는 정도. 어떤 이야기 보겠습니다. 두서없이. 밥 갈래, 이제 옛날 할머니들이 이야기 많이 하죠. 애 볼래, 밥 갈래 하면 밥 간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둘 다 해본 결과로는 둘 다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사실 농사를 짓기 싫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저는 나무를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나무를 했는데, 나무를 하지 않으면 할머니가 밥을 먹지 말아가지고 아침 먹고 나무 찌개를 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점심 먹고 나무, 보통 겨울에 하루에 나무를 2번 해야 됐습니다. 그래야지 할머니가 착하다면서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나무를 하지 않고 밥을 먹으면 경상도 전문용어로 보면 아구같이 밥만 먹는다 이런 욕을 많이 얻어먹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밥 간다는 게 농사 짓는 거죠. 농사 짓는데, 제가 볼 때는 농사는 그래도 시간 조절이 가능하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룰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의지대로 이 밭에 오이를 심든지 고추를 심든지 감자를 심든지 나의 의지대로 어떤 생명을 키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애 보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 그렇죠. 가을에 풍성한 수확과 성과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또 이 성과가 1년 단위로 어떤 보람이나 결과가 얻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성취감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전통적인 농사 벼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수확이 안 됩니다. 저도 어릴 때 농민들이죠.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크는데 농사를 농협이죠. 융자를 받아가지고 농사일을 하다가 빚만 져가지고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특히 사과 농사 있죠. 한번 지어보면 알겠지만 농약을 많이 치기 때문에 있죠.
약독이 오른다고 합니다. 몸에 피부 있죠. 질환도 많이 생기고 건강에도 상당히 해롭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밭 가는 것도 있죠. 보통 일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광산에서 일하는 건 아닌지 배 타는 거 못지않게 옛날 농사만 짓는 벼농사만 했을 경우에 엄청 힘들다 이거죠. 제가 밭 갈아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고추 모종이라는 게 있죠.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죠. 힘든 게 많습니다. 일단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고. 자, 애 보는 것에 대해서 육아에 대해서 얘기하면 있죠. 이 밭 가는 거 비교하면 시간 조절이 안 됩니다. 그렇죠. 거의 몰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의도치 않게 저녁 시간에 이제 제가 애 보는 걸로 맡아가지고 한 8년 가까이 정도 했는데 이거 제가 선택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아내와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보통 아침 시간에는 애 볼 일이 별로 없죠. 뭐 출근하고 어린이집 맡기면 되는데 저녁에는 제가 퇴근이 좀 이르기 때문에 저녁에 제가 애 본다 해가지고 거의 뭐 좀 많이 봤는데 그래서 애를 보면 뭡니까?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 있죠. 뭐 애의 뭐 분유 먹이는 거라든지 뭐 대소변 있죠. 이런 처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애 육아를 전적으로 전담하신 여성분들 있죠. 대체적으로 뭔가 30대는 잘 모르는데 한 40대쯤 돼가지고 애가 크고 나면 있죠. 특히 한 고등학교 들어가거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있죠. 40대 후반 되면 대부분 우울증이 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일찍 오는 분도 계시고 제 짧은 경험으로는 뭔가 하면 이 우울증이 와야 됩니다. 그렇죠. 한 10년 가까이 나라는 존재가 나의 시간이 없어지고 애를 위해서 모든 시기가 아이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의 존재가 순간 5년에서 길게는 10년, 15년 없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애가 뭡니까 이제 대학생이 되거나 중학생이 돼가지고 내 품을 떠나게 되면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있죠. 나의 인생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나의 존재 가치나 어떤 존재 이유를 잘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남성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독박 육아를 주로 경험했거나 이렇게 되면 40대 되면 40대부터 보면 부부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지죠. 최근에 그 부부의 세계 뭐 해가지고 있죠. 드라마 인기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육아에 대해서는 초연한 육아에 대해서 부부가 큰 부담이 없는 그런 계층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육아 때문에 부부 사이가 상당히 소원해지죠. 그래서 이 독박 육아를 하게 되면 40대쯤 돼가지고 보면 부부 사이가 또 안 좋습니다. 부부 관계도 안 좋고 거의 그 투명인간 취급하는 경우 많죠. 그래서 보통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럴 때만 있죠. 각자의 삶을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한국의 어떤 가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뭐 크게 봐서는 그 노인들이죠. 연세 드신 분들 그 봉양하는 거 보통 요양병원 간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하고 또 뭔가 하면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지 출산율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40대 50대 있죠. 부부 관계 즉 부부 사이의 어떤 이런 위기 40대 부부의 위기 50대 부부의 위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해결책도 잘 모르고. 자, 그렇고. 그래서 애 보는 거는 최소한 뭐 한 7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또 그 애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보통 여성분들이 전적으로 하게 되면 여성분들의 삶에서 20년은 없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이거는 농사 짓는 거와 틀려가지고 잘 키우면 있죠. 잘 키우면 본전이고 못 키우면 있죠. 못난 엄마부터 악취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일단 이야기하고 남대로 제 짧은 경험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내용은 재미없다 하더라도 이 남성분들이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가정이 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육아와 농사의 공통점은 이제 생명을 기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 힘들다는 이 표현, 이 단어가 있죠. 계단을 1층에서 3층 올라도 힘들죠. 숨이 차고 힘듭니다. 힘든데, 농사는 1년도 아니고, 육아는 이겁니까? 최소한 5년, 10년, 20년 이기 때문에 이게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런 말이죠. 공대생과 엄마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의 부족으로 힘들다 이런 표현밖에 못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상경대나 문과 계열의 그 공부를 좀 했는 사람들은 사실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학원 생활이라는 게 연구실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 지인들 중에서도 미국에서 뭐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온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옳게 공부했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 조카도 지금 미국에서 박사 학위도 받고 이런 그 사람도 있지만 이 공대생이 학위 받는 거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그런 게 있지만 일단 공대생은 뭔가 하면 대학교 때부터 있죠. 리포트가 너무 많다. 리포트가 많아가지고 대학 다닐 때 사실 공대생이 연연을 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좀 적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가 많아가지고 힘들다 하죠. 근데 상경대생은 제가 볼 때는 공대생에 비해서 있죠. 리포트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조금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마찬가지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공대생은 뭡니까? 거의 도산에 가면 공대생이 많죠. 공대생은 맨날 힘들다. 리포트만 없었으면 대학생활이 재밌을 건데 이야기하죠. 그래서 공대생과 엄마의 공통점은 이 공대생의 명언이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공대생은 힘들다라는 표현밖에 못한다. 왜냐하면 의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그 표현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하죠. 그 엄마들도 이제 하죠. 애 키우는 게 힘들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 실제 이야기 해본 데는 뭡니까? 보통 남자들은 뭔가 하면 당신만 애 키우는 게 아니고 동네에 뭡니까? 옆집 철수 엄마, 영희 엄마도 애를 키운다. 다 같이 힘든 거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가지고 남자가 사회생활이 쉽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니고 육아가 엄청나게 힘들다. 제가 볼 때는 한 7년 정도는 최소 이제 신경을 써야 되니까 군대 한 2번 갔다 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도 이제 애를 키우면서 기억나는 게 편의점에 가면 있죠. 애가 이제 뭐 이것저것 있죠. 사달라고 하는데 사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사고 나면 다 흘리죠. 그 편의점에서 뭡니까? 아이스크림 흘리고 뭡니까? 미안해 휴지로 닦고 하는 거 이런 참 말만 어디가 말하겠습니까 이거? 롯데에 가서 또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만 애를 키운다고 했죠. 놀이터에 유모차를 끌고 나가면 할머니들이 많이 있죠. 제가 보면 그렇게 여성분한테 인기는 없는데 나이 드신 분한테는 제가 인기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70대 제가 한 30대쯤에서는 보통 한 70대 60대 후반 70대 80대 이런 분하고 상당히 잘 어울릴 때 지금은 이제 80대 이상 되는 할머니들하고 모르는 사람도 있죠. 길 가다가도 그런 할머니하고 제가 한 10분만 이야기하면 있죠. 아주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좀 쉬운 표현으로 할머니를 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애를 그때 2명 있죠. 한 명은 한 4살, 둘째는 한 2살 됐을 때 있죠. 유모차를 끌고 놀이터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많이 모여있더라. 할머니들이 하는 말이 애 보고 있죠. 아빠 집 잘 만나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애가 우니까 할머니가 가더라고. 울어라. 계속 울어라. 울면 아빠가 다 해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이제 그 말을 알죠. 그래서 한숨을 내쉬면서 울어라. 울면 아빠가 다 해준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애를 키워보면서 느끼는 게 제 오랜 친구 중에 대학교에서 선생하는 친구가 있었다. 대학 교수 전임하에서 있었는데 서울에 좀 명문 대학의 교수 있었는데 그래서 뭐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는 사이인데 밤늦게 한 번씩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그 전화를 했습니다. 밤 한 10시 반 돼가지고 전화하니까 이 친구가 뭐하냐 하니까 아직 이무실도 하더라고. 뭐하냐 하니까 뭐 논문을 SCI 논문을 쓴다 하더라고. 그래서 애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와이프가 애를 본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애 키우는 것보다 지금 논문 쓰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 친구가 논문 쓴다 하길래 제가 그 논문을 쓰면 그 국내 의학계에 족적을 남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족적 남기가 쉽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적당하게 쓰고 의미 없다.
내가 볼 때는 일찍 태어나가지고 그 육아에 같이 힘을 쓰는 게 인생 전체로 봐서는 낫다, 이런 말을 제가 장시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집에 가서 있죠, 와이프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논문 쓴다고 있죠, 늦게까지 안 하더라고요. 그 제가 봐도 있죠, 그 뭐 SCI 논문 몇 편 써봤자 있죠, 뭐 어떤 뭐 의학회 족적을 남길 일이 없다, 그냥 혼자 좋아가지고 그냥 쓰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가 일찍 퇴근해가지고 애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날은 전화하니까 빨래도 널고 있죠, 뭐 이렇게 한다면서. 그래서 상당히 좀 흐뭇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고 제가 그래 예전에 그 애 키우면서 있다가 있죠,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왔는 이 아파트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부유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애를 어린이집에 있죠, 맡긴다고 유모차로 끌고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전체 보니까 한 번씩 아침마다 유모차를 끌고 애를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가니까 또 한 분이 유모차를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체에서 유모차를 끄는 사람은 그 외국 남자와 저 두 명이 빼거죠. 아침마다 그분하고 이야기 좀 하면서 있죠. 그랬는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이게 있죠. 사실 애를 키우는 거 있죠. 누가 뭐 잘했다고 해가지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 내 개인적인 시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남성분들이 사회에 나와주고 있죠. 이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가장으로서의 느끼는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도 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직장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있죠. 제 주위에도 뭔가 하면 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있지만 그 CEO는 뭔가 하면 저 직원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주는 한 명의 직원으로 생각하지 평생 같이 간다. 물론 아주 소규모 같은 경우는 있죠. 특수직 같은 경우는 다르지만 보통 일반 기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직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각자 도생을 좀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자기 나름대로 있죠. 어떤 부부 간의 어떤 재테크적인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원활하게 이야기되려고 하면 육아에 대한 것도 있죠. 충분히 공감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볼 때는 한 가정이 좀 평온해질 수 있고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지인들 중에 보면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성공했는데 한 40대 중반부터 있죠. 부부 사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부 대부분 보면 있죠. 18, 9이죠. 집은 이제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쉽게 말해서 남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죠. 그런데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이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그 어려울 때 있죠. 애를 키우면서 여성분들이 독박을 해, 독박. 그래서 거기서 오는 있죠. 여성의 어떤 이제 인생 전체로 봐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있죠. 어떤 존재 가치를 스스로 있죠. 존재 가치를 잘 모른다 이거죠. 거기서 오는 어떤 박탈감라든지 어떤 허전함, 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있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어떤 인문학적인 이런 질문에 어떤 인생 전체의 질문에 직면하다 보면 참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울증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대 이 영상을 30대 분이 들을지 40대 분이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물론 남성분이 사회 나가가 힘들지만 그래도 뭐 잘하면 좀 보람을 느끼고 뭐 술도 한잔하고 이런 게 되는데 여성분들은 그게 안 된다 이거죠. 애가 어느 정도 좀 크기 전까지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이해하고 대화로 좀 공감을 해야지만 제가 볼 때는 설사 경제적으로는 크게 부유하지 않더라도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두서없이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또 생각나는 대로 있죠. 육아 영상을 좀 올릴까 싶습니다. 뭐 조회수가 적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그렇게 육아 영상을 좀 올릴까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